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새벽입니다. 전은석입니다. 사실 이 방송은 제가 토요일 밤에 찍고 있습니다. 대선은 이제 20일 남짓 남았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가슴에 응어리진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은 자신을 끌어내려야만 살아남는 이재명, 조국 등의 암수에 걸렸습니다. 그 두 사람은 늘 얘기를 했죠. 3년은 길다. 뭐 이러다가 석 달은 길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조국은 감옥에 있지만 얼마나 통쾌하게 웃고 있겠습니까? 도대체 윤석열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눈앞에 다시 닥친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었는지 그는 그 두려움, 모멸감 등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묘혈을 팠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정말 쓰기는 싫은데 만약 윤석열이 넉넉 잡고 반년을 더 기다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면 위증교사 항소심 그리고 수원지방 부분이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정계에서 퇴출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퇴출 절차를 밟고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비상계엄을 절대로 잘한 것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작년 12월 3일부터 한 번도 비상계엄을 잘한 조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죄로 엮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어쨌든 윤석열은 군대조차 다녀오지 않았으면서 이 비상계엄 같은 비상대권을 발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한때 이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 실무를 맡았던 수사팀장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 나라 보수를 형해화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셈이 됐습니다.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킨 겁니다. 그들은 한동훈이 화양연화라고 부른 그러니까 꽃같은 때라고 부른 그 시기에 보수 인사를 잡아들이고 2,000명이나 잡아들이고 멸문지화로 매장을 시켰으며 그러고도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잡은 뒤에 민족과 국가보다는 자신들이 양명만을 생각하다가 결국 이 나라와 미래 세대를 질곡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윤석열을 원망하고 한동훈을 헐겨봐서 무엇하겠습니까? 보수는 인물을 키우지 못했고 끝내 큰 바위 얼굴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폐허에서 꽃을 피워야 하는 절박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저는 다시 이 나라를 폐허로 내몰고 있는 자들 가운데 판사들을 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전부 무죄 판결은 사법부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며 그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날인을 합니다. 과연 전부 무죄의 그 판결은 판사의 양심으로 한 판결이었을까요?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한 판결을 맞는가? 그게 양심이었다면 그것은 그 판사를 키운 판사의 부모들을 욕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판사를 가르친 선생들을 욕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전부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백인동 아파트 같은 엄청난 이권의 개발 사업에 그 필요한 토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시킨 것이 김인섭의 청탁 때문인 것을 감추려고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패널까지 만들어서 했던 거짓말에 그 녹인 편명이 불과하다며 면죄부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그리고도 당신이 판사입니까? 이 유죄 취지 대부분 판결대로라면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놀랍게도 대법원장 조의대를 두고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가담한 10명의 대법관들을 모조리 탄핵하겠다고 나섰고 대법원장 조의대는 제3의 내란죄라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 정인으로 부른 것은 모멸감을 안겨주기 위한 덤입니다. 어쨌든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야 할 이재명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 형사 7부가 그 재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끝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부정의가 정의를 이긴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후보로 등록하는 순간 이재명이 피고로 되어 있는 모든 재판은 정지된다고 형사소송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심지어 파기환송의 원인이 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재명을 위해 형벌이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없애 변소 판결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두고 점잖게 그건 위헌술법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반민주며 바로 부정의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정의인지 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그 폐악질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면 모조리 내란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보고도 사법부 판사들은 아무도 꾸짖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지금 전국 법관회의란 것을 열어 조시대로 하여금 왜 선거 개입을 하느냐고 다그칠 태세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이념에 찌든 나머지 이미 정치판에 기댄 판사들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그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오동훈이라는 자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걸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걸 물었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 없었을 테니 아마도 알고도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문영배 행각은 더 가관입니다. 그는 구속된 피청구인인 윤석열이 방어권을 훼손하는 걸 넘어 반대 신문권을 초시계를 동원해서 제안했습니다. 세상에 법정에 초시계를 등장시킨 경우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마침내 변론 종결한 뒤지만 오염된 것이 증명이 된 곽종원의 증언을 배척하지 않고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인정하고 파면을 했습니다. 원래의 탄핵소추 안에는 내란죄가 있었는데 그 내란죄를 철회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사법부 역시 다수의 폭정에 굴복을 한 겁니다. 역사는 사법부가 폭정의 앞장을 섰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어찌 이 나라 판관들은 하나같이 권력에 굴종하는가요? 언론은 이 같은 사법부의 굴종, 사법부의 아첨을 법원의 정치화 혹은 사법의 정치화라고 말합니다. 이재명을 결사옹위하면서 폭주하는 의회 권력의 그저 눈치를 보며 굴종하는 부정의한 집단을 우리는 이 나라의 사법부로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장 이재권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걸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사법부의 공정한 처사라고 말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는 지적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반대편의 논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 언론 대다수는 언론도 지적 사기꾼이 되어서 다수를 무기로 하는 정치권의 협박에 못 이겨 스스로 재판 독립성을 포기한 사법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엔 사건이 파기환송되고 배당된 지난 2일 곧바로 첫 기일을 15일로 정했죠. 그 뒤에 이재명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속도를 냈습니다. 그런 재판부는 7일 이재명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한 지 불과 40분 만에 마치 짜고 친다는 듯이 6월 18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겠다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등법원 형사 7부 재판부가 재빨리 납작 엎드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런 판에 민주당과 조국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청문회를 열어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다들
정말 제정신입니까? 만약 원래 민주당의 예상대로 재론합의체가 상고기각을 결정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주당은 그때도 대법원 조의대가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을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민주당이 이름 그대로 민주의 정당인가요?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급해졌죠. 언제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이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특히 고등부분칠부가 파기환송심 배당 당일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잡자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물론 배석 판사인 박주영, 송미경 고등판사를 겨냥한 공직을 계속했습니다. 조국 당 역시 5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선진 민주정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공격이 정말 치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재판장인 이재권은 내란숙의 윤석열이 사법 윤수원 동기이며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그 양승태가 전부 무죄를 받은 사실은 왜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개인적 인연이 왜 문제되는 것입니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심을 맡은 송미경 판사는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와 사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부 구성은 판관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이라고 해도 믿을 이력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박지원은 나두에 나와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했다. 12일까지 사법부가 재판 연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저는 고법부터 탄핵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반민주적인가 생각하지 않고 마구 뱉어내는 말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사법부가 이처럼 납작 엎드려 칭죄하는 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언론에 나온 현직 부장검사의 말입니다.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해서 재판기를 미루는 일은 과거에 본 적이 없다. 그 검사의 말처럼 군사정권 시절 집권 세력이 눈치를 봤던 적은 있어도 입법부 다수의 권력에 맹종하는 모습은 문명국에서는 처음 보는 현상일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아직 문명국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이 6월 3일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과연 6월 18일 열겠다는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을 피고로 하는 모든 재판은 임기 중에 정지된다는 전무후무한 입법을 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하고 있는 헌법 84조 해석을 통해 재판을 미룰 생각이었는데 그게 만만치 않았죠. 그게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다수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명분에 밀리자 차라리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가히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폐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 자체를 폐지를 해버리고 또 법을 만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 이런 식의 법을 만드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문명국입니까? 이 나라를 야만국으로 만드는 일을 지금 사법부가 맡았습니다. 판사들은 어떤 아첨배들보다 어떤 아첨꾼들보다 먼저 권력에 굴중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들어누웠습니다. 이 판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관회의. 말하자면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이번 판결에 대한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공격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등등을 다룬다고 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체입니다. 1년에 2번 열리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언론은 지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안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초 이번 회의 자체가 대부분이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을 안건으로 소집 요청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요즘 젊은 판사들 왜 이러는가요? 넉장 재판을 반성하고 따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판사들이 신속한 재판에 유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신문사설은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재판은 신속 재판해야 하고 유력 정치인 재판은 신속 재판하면 안 되는 것인가? 소송법 교과서를 펼치면 재판의 이상 중에 하나가 바로 신속한 재판입니다. 대부분이 신속하게 재판을 하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되고 1년 반 안에 3심까지 마치라고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질질 끌어서 벌써 3년이 넘었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 일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법관회의는 민주당이 대부분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외부 위험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관회의는 극소수의 정치 판사들이 앞장을 서서 거꾸로 대부분이 이재명을 끝장내려 했다며 조희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대선에 개입했다고 이를 탄핵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물러나라,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관회의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열리는 게 아니라 특정 판사들의 정치 집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데도 사법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도 특검법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와 고소고발을 한 다음에야 잠시 멈출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폭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미래가 불과 얼마 뒤에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금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아직 선거는 남았지만 입법 권력은 사법부를 위협하고 그리고 사법부는 그 입법 권력에 굴종했습니다. 그런데도 안심이 안 되는지 이재명의 앞길을 막는 모든 법들은 지금 철저히 발본색운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정말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일야 방송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